시사평론가 김성수의 오늘. 활짝 핀 유채꽃 향기가 제주에서부터 전해져 오는 듯한 오늘 4월 4일, 청명답게 맑은 하늘이 너무나 인상적인 오늘, 김성수 인사드립니다. 사자가 두 번 겹친 오늘, 예전에는 많은 분들이 오늘을 불길하게 생각했더랍니다. 저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제가 태어난 68년 4월 4일엔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숨을 거두기도 했으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제주도민들에게 어제와 오늘은 더욱더 가슴 저린 날일 것입니다. 1948년 4월 3일 새벽 2시 봉화가 타오르고 무장봉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는 계속 무력 충돌이 있었고 진압을 명분으로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제주 4.3 특별법에 의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망자만 14,000여 명, 진압군에 의한 희생자가 1,955명으로 집계가 됐고요. 무장대에 의한 희생자도 1,764명에 달했다고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진압작전 중 사망한 군인도 180여 명, 또 사망한 경찰관도 140여 명입니다. 그런데요, 전체 희생자 가운데 여성이 21.1%, 10살 아래 어린이가 5.6%, 61살 이상의 노인도 6.2%나 되었습니다. 제주 4.3 학살 피해자 증언 중에는 우익 청년들에게 어린이에 불과한 아들을 잃었다는 증언이 몇몇 신문에 보도된 바도 있죠. 그것이 사실이었던 겁니다. 한국 전쟁 발발 당시에 제주도민들은 우린 빨갱이가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서 대한민국 해병대에 자원 입대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제일 한국인들 중에서 제주도 출신자가 많은 이유도 4.3 항쟁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하네요. 당시 군정경찰 및 서북청년당 등 반공 우익단체의 가혹한 탄압을 피하기 위해서 이른바 보트피플이 되었던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대한해협을 건너 일본의 주로 오사카 지역에 정착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4.3은 제주 도민 전체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입니다. 그 아픔을 기리는 노래들도 덜어 나왔었는데요. 오늘은 그 노래들 중에서 이성지 작사 작곡 한라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남의 노래입니다.
대한민국 투어. 우리 국민TV 남덕수 조합원님께서 운영하시는 이 대한민국 투어. 이분이 그 20년 경력의 베테랑입니다. 이분의 어떤 경험을 여러분께서는 그냥 버스에 앉아가지고 다 빼먹는 거예요. 20년 동안 쌓아둔 그 빅데이터. 그렇죠. 버스가 이제 28인승 최고급 리무진 버스도 있고 45인승 좀 더 많은 분들이 타실 수 있는 이런 버스도 있으니까 고급진 여행도 바로 남덕수 조합원님과 함께라면 가능하다. 네. 문의 전화는요 1599-2686번입니다. 1599-2686. 버스 여행하면 2686이 딱 생각이 나네요, 벌써. 네. 1599-2686번 아니면 네이버나 다음 같은 그 검색창에서 대한민국 투어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웹사이트 대한민국 투어 한글로 쓰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투어.kr 이렇게 검색하셔도 언제든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국내 여행들도 많이 애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투어였습니다. 예, 오늘 4월 4일 김성수의 오늘 순서입니다. 먼저 뉴스 브리핑이 있고요. 그리고 정가 산책 한겨레 신문 하어영 기자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4.3 특집으로 방금 들으셨던 한라산이라는 노래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한라산 노래를 작사 작곡한 이성지 작곡가하고 지금 전화 연결을 해서 우리가 지금 이 한라산에 대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4.3 항쟁에 대해서 이렇게 모욕을 해도 되는지 또 좀 선거와 관련돼 가지고 또 이런저런 얘기들 좀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와 음모 시간 마련돼 있습니다. 문화와 음모는 황지미 대중문화평론가와 함께 태양의 후예를 비롯해 가지고 요즘 이제 선거판에서 사용되고 있는 대중문화 컨텐츠들 그 또 실과 독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시사 퀴즈 드리겠습니다. 시사 퀴즈는 너무나 쉬운데요. 바로 어제가 무슨 날이었냐 하는 정답이 시사 퀴즈입니다. 어제는 무슨 날이었을까요? 그런데 잘 쓰셔야 됩니다. 사건이라고 쓰시면 안 됩니다. 날짜를 쓰시고 뒤에 두 글자가 뭐가 붙어야 되겠죠. 예, 저희는 땡땡 이렇게 쓰는데 사건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제주도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바로 그 역사적인 날이었죠. 사실 처음 시작은 무장 봉기에서부터 시작이 됐지만 그 이후에는 제주도민 전체에 대한 도륙으로 이어졌던 참혹한 그런 역사. 숫자까지 합하면 4글자입니다. 4글자를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맞춰주신 분께는 뮤지컬 사랑은 비를 타고 티켓 2장을 드립니다. 이 뮤지컬 사랑은 비를 타고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창작 뮤지컬의 고전입니다. 이 사랑은 비를 타고는 내용을 보면은 서로가 싸움을 하고 있는, 서로가 갈라져 있는 그런 두 형제가 서로 그 화해를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는데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Singing in the Rain이라고 하는 뮤지컬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완전히 이 창작 뮤지컬입니다. 사랑은 비를 타고 우리나라 창작 뮤지컬 중에서 가장 최초로 성공을 했던 흥행에도 대중적인 성공을 했었고요. 남경주, 남경읍 형제가 함께 출연을 해가지고 또 상당히 인기를 끌었던 바로 그 작품입니다. 사랑은 비를 타고 뮤지컬 다시 한번 돌아왔거든요. 아직 오픈은 하지 않았는데 4월에서부터 6월까지 이제 대학로에서 진행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뉴스 브리핑 김일아 아나운서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노태우 대통령의 장남이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했다네요. 네, 그렇습니다.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는 오늘 노태우 대통령의 장남 노재헌 씨가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타파는 국제탐사보도 언론인협회와 공동작업을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 피난처 프로젝트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노 씨는 지난 2012년 5월 18일 조세 회피처인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서 3개의 회사를 설립해 주주 겸 이사에 취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 개 회사 모두 $1짜리 주식 한 주만을 발행한 전형적인 페이퍼 컴퍼니라고 뉴스타파는 전했습니다. 노 씨는 이와 관련해 뉴스타파의 개인적인 사업 목적으로 $1짜리 회사를 몇 개 설립했지만 이혼 등 여러 가지 사정 때문이었다. 회사를 이용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해 국제 공조를 통해 한국인 명단을 확보한 뒤 탈세 혐의와 관련 세원이 포착되는 경우 즉각 세무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페이퍼 컴퍼니, 앞으로 더 지켜보겠습니다. 아무튼 그렇지만 참 굉장히 노블리스 오블리지하고는 안 맞는 그런 선택들이죠. 지금 야권의 단일화가 지금 데드라인을 넘기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4.13 총선 투표용지 인쇄가 오늘부터 시작되면서 야권 연대를 위한 골든타임은 사실상 물 건너갔습니다. 투표용지 인쇄가 끝나도 후보 간 단일화는 가능하지만 용지에 사퇴한 후보의 기호와 이름이 남는 만큼 무더기 사표 발생 등 효과는 현저히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일여다야 구도에선 표 분산으로 야권이 불리하다는 판단에 따라 야권과 시민사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어제까지 단일화를 이뤄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결국 그 시한을 넘기게 됐습니다. 하지만 골든타임은 끝났어도 데드라인은 남아있습니다. 사전투표가 시작되기 전인 오는 7일까지 단일화가 성사되면 사퇴한 후보자의 기표란에 사퇴 표시가 명기되기 때문입니다. 일단 야권 주요 정당들의 지도부가 연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당 차원의 단일화 전망은 현재로서는 어둡습니다. 하지만 야권 내에 일여다야 구도로 새누리당의 어부지리 승리를 안겨줘서는 안 된다는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후보 간 우열이 가려지는 등 상황에 따라 단일화 논의가 진절될 가능성도 남아있어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네. 제발 좀 마지막 데드라인을 넘기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기대 또 해봅니다. 권은희 의원이 태양의 후예 포스터에, 그러니까 태양의 후예 사진에다가 이렇게 패러디를 해가지고 박근혜 저격수다 이런 인쇄물들을 좀 SNS를 통해서 올린 적이 있었죠. 그런데 이거 갖고 논란이 됐었거든요. 사실 이따가 문화 음모 시간에서도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 결국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도 직접 사과를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 공동대표가 논란이 된 권은희 후보의 포스터 사진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안 대표는 오늘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관련 질문이 나오자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권 후보의 지지자가 만든 걸 자원봉사자가 SNS에 올렸다고 한다. 이를 뒤늦게 한 권 후보가 삭제를 지시했다며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권 후보는 지난 2일 군복을 입고 기관총을 든 자신의 사진과 함께 박근혜 저격수 권은희지 말입니다. 다음은 국보의 너다라고 쓰여진 합성 포스터를 SNS에 올렸습니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KBS 드라마 태양의 후예 속 남자 주인공 유시진 대위의 말투를 따라하면서 야당 후보로서 정권 교체를 이루겠다는 역설의 의도로 보이지만 현직 대통령을 총으로 쏘는 듯한 모습에 논란이 커졌습니다. 이후 권 후보 측은 포스터를 삭제하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예. 하여튼 뭔가 대통령을 건드리기만 하면 그냥 난리가 나는군요. 참. 정교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세월호 집중 주간에 계기 교육 진행한다고 하는데 교육부가 엄정하게 대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바로 정교조가 만들었던 교재 때문에 더더욱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은 세월호 참사 2주기를 맞아 4일부터 16일까지 세월호 집중 주간으로 설정해 계기 교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그러나 전교조의 계기교육 불허 방침을 고수하고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어서 충돌이 예상됩니다. 전교조는 오늘 광화문 세월호 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사 2주기를 맞아 교실에서 아이들과 세월호를 말하고 세월호를 기억하겠다며 세월호 공동수업은 참교육의 과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전교조가 제작한 교사용 참고자료 기억과 진실을 향한 4.16 교과서 활용을 금지하고 세월호 관련 전교조의 계기교육도 사실상 불허했습니다. 전교조는 오해와 우려의 확산을 막고 세월호 2주기 공동수업을 방해받지 않기 위해 4.16 교과서 일부를 수정 보완해 보급한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정교조는 성명을 통해 교육부는 부당한 계기교육 금지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며 계기교육과 관련해 교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면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게 왜 법적 조치까지 해야 될 일일까요? 참 답답합니다. 안전을 위해서 세월호 사건이 다시는 있으면 안 된다. 그런 내용을 교육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에서 이해되지 않는 일이 한두 개가 아니니까요. 자, 제주도의회 해군기지 공사지형 구상권 청구 철회를 요구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해군이 제주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공사지원 책임을 물어 강정마을 주민에게 구상권을 청구한 데 대해 제주도의회가 깊은 유감과 함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오늘 해군의 강정마을에 대한 구상권 청구에 따른 우리의 입장 보도자료를 통해 해군이 구상권을 청구한 사실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구상권 청구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해군에 요구했습니다. 구성지 제주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 일동은 햇수로 10년이 다 되도록 엄청난 분란을 겪어야 했던 강정마을이 또 다른 갈등에 휩싸일 위기에 봉착했다며 강정 주민들의 피 끓는 심정을 외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법적인 소송을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애초부터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용납될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해군은 지난달 28일 제주기지 공사 지연으로 거액의 비용이 발생한 데 대한 책임을 물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사를 방해한 개인과 단체를 상대로 구상권 행사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구상권 행사 대상자는 공사 방해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5대 단체와 개인 116명입니다. 이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약 34억 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제주도 얘기를 했으니까요. 시사 퀴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시사 퀴즈는 어제가 무슨 기념일이었습니까? 그래서 4월 3일이었고요. 그리고 4월 3일 땡땡 기념일이었죠. 근데 그 땡땡이 뭔가 이것만 맞추면 되시는 건데 반항해서 싸우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보통 이걸 가지고 4.3 사건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는 그런 표현들은 거부합니다. 사실은 민주화 운동이었고 미군정의 폭정에 대응하는 그런 민중들의 분노가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사건으로 이제 사건이란 이름으로 역사 안에서 기록을 하는 것은 격화시키는 것이다 생각이 되죠. 자, 근데 4.3 일요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정답을 보내주신 분이 있어서요. 아닙니다. 웃자고 보내주신 거 맞죠? 예, 정답은 4.3 땡땡 이렇게 네 글자로 적어 주셔야 됩니다. 자, 계속 해볼까요? 마지막 뉴스 미국 얘기입니다. 트럼프 대선에서 경쟁력 낮다 이런 얘기를 갖다 뉴욕타임스가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잇따라 막말 논란에도 공화당 경선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대선 본선 경쟁력은 낮아 패배가 예상된다고 어제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트럼프 후보는 대선의 승패와 직결될 수 있는 플로리다와 오하이오를 포함한 핵심 주에서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게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트럼프 후보는 전통적인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쇠락한 공업지대인 러스트벨트를 탈환하겠다는 의욕을 드러냈지만 위스콘신주, 미시간주, 펜실베니아주에서 클린턴의 두 자리 격차로 뒤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트럼프는 여성과 히스패닉과 같은 유색인종, 30대 이하 유권자, 대학 졸업자들에게 인기가 없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멕시코인들의 범죄자로 묘사해 히스패닉인들의 반발을 불러왔고 낙태한 여성을 처벌해야 한다고 밝혀 역풍을 맞기도 했습니다. 트럼프는 또 백인 여성에 대한 지지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백인 여성 중 23%만 트럼프 후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54%는 그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내렸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김일아 아나운서께서 온에어에서 무슨 서빙을 좀 하셨었나요? 네, 4월 2일 총회 때 예. 1일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알바를 하셨군요. 네. 그 총회 날. 그런데 이렇게 너무 아름다워서 송혜교 씨보다 더 아름답다고 이런 글이 막 쏟아져
들어왔네요. 네, 미협 송혜교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참 당당하게 당연한 듯이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아무튼 사랑은 비를 타고 보러 가고 싶지 않으세요? 네, 보러 가고 싶습니다. 예, 정답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21년 차 뮤지컬 사랑은 비를 타고 4월 15일 개막해서 동양예술극장에서 오픈런으로 진행이 되네요. 티켓 앞으로도 계속 좀 많이 받아오도록 해보겠습니다. 동양예술극장 관계자도 알고 또 이 뮤지컬 제작사도 알고 하니까 열심히 여러분들이 참여만 해주신다면 열심히 뛰어볼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일아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예. 월간 다운로드 수 1000만. 팟캐스트계의 에이스. 국민 라디오가 광고주를 찾습니다. 직접 찾아서 선택해 듣는 방송. 청취 몰입도가 높은 방송. 지상파 케이블 광고와 차원이 다릅니다. 부담 없는 가격. 소비자의 열띤 반응. 전혀 다른 광고의 블루오션을 경험해 보십시오. 국민라디오 @gmail.com으로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수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겨레신문 하어영 기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하 기자님. 예. 사실 이 야권 단일화 물 건너갔다는 그런 얘기가 많던데 하 기자님도 네. 그렇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투표 용지에 예. 기표되는 방식에 있어서의 연대는 확실히 이제 물리적으로 끝났죠. 예. 근데 이제 말하자면 각 당의 입장을 고려해서 예. 아마 선거 전날까지 연대는 물밑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물 건너갔다는 건 좀 이르고요. 예. 효과적인 측면에서 효과가 반감되었다라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효과가 반감됐다는 얘기는 둘을 예. 합해도 산술적으로 완전히 시너지로 얘기는 어렵다. 플러스 된 게 아니라 예. 일부는 떨어져 나가는 표가 깨질 예. 가능성들이 높다 이런 얘기죠. 예, 그리고 조금 첨언하자면 예. 말하자면 이제 야권연대에서 야권연대의 중심 축은 어쩔 수 없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국민의당의 지지자들이 100%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자들이냐? 그렇지 않죠. 이것에 대해서는 예. 좀 더 면밀한 분석이 있어야겠습니다만 대체로 추산해본 언론의 분석 결과를 볼 때는 어쨌거나 새누리당 지지자, 여권 지지자와 야권 지지자 섞여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어쨌거나 원래부터도 산술적인 계산 말고 시너지를 내기는 어렵지 않았느냐는 분석도 있었어요. 그것을 그렇죠. 고려해봤을 때는 어쨌거나 야권연대는 지역별로는 각자가 유리한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좀 사실은 해볼 필요 있겠습니다. 정의당이라든가 예전에 민주노동당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야권 연대를 네. 할 때는 사실 눈물을 머금고 더불어민주당을 찍기도 했었거든요. 아, 그럼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다르다 이런 얘기인데 예. 3파전이 굳어지니까 여야가 전략을 수정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이것도 어쩔 수 없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전략을 수정했다는 얘기는 여권에서도 단일화는 변수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고 어떻게 보면 약세라고 생각되는 자기네들 쪽에 올인을 한다는 거잖아요. 이미 그렇죠. 우세를 잡은 곳은 단일화 안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거기는 신경 쓰지 않고 그렇죠. 예. 그래서 예. 부산에 내려가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어쨌거나 선거 시기에 따라서 각 예. 당의 전략이 달라질 수 있고요. 특히나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투표용지에 기표되는 그 양상에 따라서 어쨌든 전략 수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국민의당 완주를 촉구하는 그런 모양새죠. 그래서 그런 야권 연대가 가능치 않았다는 판단 하에 국민의당이 완주해 주면 본인들이 안정적으로 과반의석이 가능하겠다라는 판단으로 붙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새누리당의 그 보고서가 하나 나왔는데 예. 안심번호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과반 어렵다라고 하는 보고서가 나왔다면서요? 배경 설명을 좀 더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예.
그 당 싱크탱크입니다. 여의도연구원이 예. 휴대전화 안심번호로 모든 연령층에 걸쳐서 이제 여론조사를 했다는 건데요. 예. 보통 그 안심번호 여론조사는 이전에 그 유선전화 임의걸기라고 하죠. RCD 예. 방식하고 달라서 뭐라고 해야죠? 그 신뢰도가 높다라고 그렇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예. 여기에서 이제 본인들이 이제 180석 목표로 세운 것과 달리 네. 140석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요. 뭐 이건 사실상 전패죠. 그러니까 여소야대가 만들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예. 뭐 그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일단 첫 번째 여의도연구소에서 나왔다는 측면에서 신뢰도가 높다. 신뢰도는 높아요. 예. 예,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 여의도연구소 설립 이래로 대부분의 선거에서 여의도연구소가 틀린 적이 별로 없기 때문이죠. 거의 없죠. 예. 예. 하지만 새누리당의 전통적인 선거를 앞두고 보이는 태도를 볼 필요가 있어요. 맞아요. 새누리당은 단 한 번도 엄살을 피우지 않은 적이 없다. 그렇죠. 예. 이것도 좀 감안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 여론조사 자체의 신뢰도는 높다고 하더라도 사실 여론조사 문안이 꼼꼼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예. 이게 그 여론조사가 문안을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응답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예, 단어 몇 개만 바꿔도 예를 들면 국민의당을 표기하느냐 안철수를 표기하느냐에 따라서 국민의당 후보에 대한 지지도도 달라질 수 있고요. 맞아요. 예를 들는 겁니다. 예.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의 어떤 여론조사 내용에 있어서의 결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꼼꼼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지금 혼전 양상이라는 건 사실인 것 혼전이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예. 혼전 양상인 건 사실이고 이 혼전에서 마지막 승기를 누가 잡느냐 이게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단일화를 갖다 좀 어떻게 조금이라도 성사시켰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또 가졌던 거 아닙니까? 근데 예, 야권 지지자들은 뭐 한결같죠. 예, 지금 야권에서는 제가 이제 다시민주주의 포럼의 허윤회 지금은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좀 자원봉사하고 싶다고 얘기하시니까 허윤의 실무자님하고도 금요일 날 저희 연결을 했었는데 급히. 네. 근데 그때 180석 이상 나오는 게 기정사실이다. 그러니까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또 야권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떤 근거들인 거죠? 실제로 이것도 뭐 또한 그 최근 여론조사에 기댄 것인데요. 예. 그 수도권에서 야권 분열이 이어지면 새누리당의 과반원석뿐만 아니라 170석 이상이 가능하다라는 분석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고 이것은 지금 엄살 부리는 새누리당 빼놓고는 모두가 다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이걸 이제 기정사실화 두고 지난 주말까지 야권 연대를 추진을 해온 것이고요. 예. 뭐 이곳에는 단순히 국민의당뿐만 아니라 정의당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당, 뭐 노동당이라든가 녹색당도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예. 특히 수도권에서 승패를 좌우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사실 뭐 강서라든가 강서병, 뭐 물론입니다. 단일화에 요구 나왔던 강서병, 또 중구 성동, 그렇죠.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단일화만 되면은 해볼만 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이 있단 말이죠. 예, 인천이나 경기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인천 경기 지역에도 이런 데가 뭐 수두룩하죠. 예.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예. 지금 현재 이런 판세 예측에 혼란이 있는 거 일단은 혼전 양상인 선거판의 그런 책임도 있겠지만 이 여론조사 때문이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그렇죠. 이 여론조사가 굉장히 좀 무책임하게 진행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좀 여기 이 당에서 요구하면 그 당에 맞춰서 주고 저 당에서 요구하면 저 당에 맞춰주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 여론조사는요. 예. 추세나 추이를 봐야지 그 결과를 가지고 누가 이긴다 진다를 이야기하기는 좀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추세를 보라는 건 한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여러 차례 한 것들의 그렇죠. 추세를 봐야 된다는 건데 지금 보면은 여론조사 회사도 너무 많고 한 지역에서 꾸준히 한 회사가 계속하는 경우도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특히나, 추세를 보죠?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나 또 관심을 가지셔야 할 게 예를 들면 호남 지역이면 호남 지역이고요. 대구 지역, 부산 지역에서 하는 그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잘 들여다보시면 표본의 수가 굉장히 적어요. 맞아요. 예를 들면 300인 경우도 있고 500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 정도 표본이면 표본 오차가 뭐 플러스 마이너스 5가 아니라요. 그 이상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지율 격차가 10% 정도인 경우에도 그 편차를 감안하고 본다면 뒤집힐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이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또 그런 여론조사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그 여론조사가 나오면 각 당에서 그것을 홍보물로 사용하기 마련인데 예. 그거를 이제 몇몇 매체들이 대대적으로 이 판세나 구도로 해석하면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 이 점들은 또 청취자분들께서 좀 감안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300명 정도 돌려가지고 예. 응답률 10% 나온다면 30명 대답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 중에서 20대 대답 잘 안 하잖아요. 네. 한 명 가지고 무슨 율 곱해가지고 나올까? 그렇죠. 네. 예.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그리고 정말 사실 유권자께서 RDD 꼼꼼하게. 방식이기 예. 때문에요. 예. 대부분이요. 그래서 집전화기 때문에 요즘 각 당별로는 당원들이 그 여론조사를 위해서 집전화를 휴대전화로 걸어놓는다든지 그런 방식은 이제 좀 지양이 되고 있지만, 그러니까 전화를 대기하고 있는 방식이라든지 이렇게 각 당에서 좀 권장하고 있는 경우들도 있고 해서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이를 보는 것 말고 결과는 조금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가장 확실한 거는요. 유권자 여러분들이 직접 지지하는 후보들을 선택해서 주변 분들한테 열심히 알려주시고 선거에 직접 최대한 많이 참여하는 것이 좋은 후보자를 갖다 가려내는 그런 방법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SNS가 정말 웬만한 매체보다 더 힘이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방법으로 우리 나름대로 또 단일화를 해보자고요. 또. 예. 고맙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한겨레신문 하오영 기자와 연결해봤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